자, 이번에는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은 명제의 역과 대우랑 이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에 관한 얘기까지 하고, 일단 이제 이번 수요일 개념 강의는 마칠 건데요. 일단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은 저번에 명제를 P면 Q이다로 표현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건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어떻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무슨 부? 조건부에 나오는, 조건부가 아니죠. 예, 가정 쪽에 나오는 조건 하나, 결론 쪽에 나오는 조건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고 했는데, 그 명제 역과 대우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이 명제 기본 구조를 알아야 되고요. 그럼 이제 역이 무엇이냐? 그럼 역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역은 그냥 단순히 결론과 가정부에 있는 조건의 자리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를 바꾼 거예요, 그냥. 자, 이게 역이고요. 그다음 대우가 무엇이냐면요, 대우는 P랑 Q를 이 앞에 나오는 애랑 뒤에 나오는 얘네 둘 다 부정을 시켜요. 부정을 시키고 자리까지 바꿔주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대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도로 치면 어떤 애가 더 중요하냐? 역은 알긴 알아야 되는데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대우는 미친 듯이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대우는 정말 중요해요. 대우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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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자, 대우가 왜 중요한지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할게요. 여기랑 같이 엮어서 여기 왜 안 중요한지도 같이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랑 이제 대우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이제 명제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예시로. 자, 예시 우리 맨날 쓰는 거 있죠. 뭐 x가 2면 x제곱은 4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명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것의 역은 뭐냐면요, x 제곱이 4이면 x는 2이다. 자, 그다음에 대우는 뭐죠? 대우는 x 제곱이 4가 아니면 x는 2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둘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어떻게 했어요? 요 앞뒤에 나온 x는 2랑 x는 4를 자리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크로스해서 부정을 서로 시켰어요. 이렇게. 오케이? 자, 이거 지금 너저분하게 지울게요. 지저분하니까. 자, 그러면 요거 4개까지 다 지우고, 자, 여기서 이제 참거짓을 판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원래 명제 x가 2면 x제곱은 4이다. 당연히 참이겠죠. 2 제곱하면 4 되니까. 자, 그러면은 역을 한번 봅시다. 역은 제곱에서 4면은 x가 원래 2였냐? 얘는 마이너스 2였을 수도 있으니까 거짓이 되겠죠. 자, 여기서 문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우리가 대우를 판정을 할 건데요. 대우를 판정할 건데 대우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읽어볼게요. 한번. x제곱의 4가 아니면 x는 2가 아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x제곱이 4가 아니면 x는 2가 아니다. 자, 첫 번째 명제는 읽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명제도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차려졌는데 마지막 명제는 안 그렇죠. 왜 그러죠? 뭐 때문에? 얘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아니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친구랑 밥 먹으러 갔을 때도 뭐 친구가 이렇게 메뉴 물어봤는데 딱 확실하게 정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계속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서 그건 아니고 그거 말고 하는 친구가 좋습니까? 당연히 전자가 좋죠. 확실하게 정하는 거. 이런 명제 파트에서도요. 왜 말을 못 알아듣냐면요. 왜 이런 명제를 읽고 못 알아듣냐면 아니라는 말이, 이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굉장히 불명확해서 그래요.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니다 기호 때문에 여러분이 마지막 걸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거는 참이에요. 선생님은 그럼 마지막 거를 풀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까? 마지막 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아니요, 몰라요. 물론 깊이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명제를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 아니다가 나왔을 때는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 나왔을 때는 돌아가셔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거 하나 배울 텐데, 그게 뭐냐면요. 자, 진짜 엄청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거 인터넷으로 강의하면서 말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 명제의 원래 명제와 그 대우는 참 거짓이, 즉 뭐겠어요? 결과죠. 참 거짓이 무조건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요거는 사실은 제 예시를 이제 여기다 들기는 좀 그래가지고 요건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온라인 그거 하고 끝나고 이제 현강에서 이제 한번 얘기를 다시 해줄 텐데, 요거는 왜 그러냐면요.
원래 명제랑 대우는요. 사실 원래 명제랑 대우는요. 같은 의미의 말인데요. 표현만 다릅니다. 네. 같은 의미의 이야기인데 표현만 다르게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 그러면 얘랑 같은 말이라고요? 네, 같은 의미예요. 근데 왜 이렇게 난이도 차이가 납니까?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포인트예요. 자, 이 첫 번째 말이랑요, 요 첫 번째 요 말이랑, 그러니까 원래 명제랑 대우랑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같은 말인데 읽었을 때 난이도 차이가 나죠. 그럼 여러분은 당연히 문제를 풀 때 쉬운 걸로 풀어야 될까요? 어려운 걸로 풀어야 될까요? 당연히 쉬운 걸로 접근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래서 자, 대우라는 것은 어떤 포인트냐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어, 둘이 어차피 같은 말이라서 결과가 같다고 배웠으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명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어렵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대우를 사용해서 원래 명제로 바꾼 뒤에 쉽게 바꾼 뒤에 그러니까 쉬운 표현으로 바꾼 뒤에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제 말 무슨 뜻인지 이해 가세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그 예시를 하나 좀 들어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랑 좀 비슷한 걸로 들게요. x 제곱이 k가 아니면 자 x가 3이다. 3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자, 이게 거짓이에요. 자, 그러면은 참이래요. 참. 네, 죄송합니다. 참이래요. 자, 그러면은 k 값 구하라는데 어려워 죽겠어. 뭔 소리야? 제곱했을 때 k가 아니면 3이 아니래. 자꾸 뭐가 아니라니까 어렵잖아요. 여기다가 대우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x가 3이면 x제곱은 9이다. 자, 얘도 뭐다? 얘도 참이에요. 왜냐하면 이 명제와 이 대우는 같은 의미인데 표현만 다르다고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왜 그런지는 수업 시간에 한번 다시 제가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 설명할게요. 왜 이렇게 되는지. 자, 근데 어쨌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참고지시 같다라는 거. 그러면 얘가 참이었으니까 얘도 참이겠구나. 그러니까 대우끼리 서로 참이니까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인데 우리가 알아보기 쉬운 거는 얘는 어려운데 얘는 보니까 바로 알겠죠. 지금 x가 3이면 아이고 여기 k로 적었어야 되는 죄송해요. x가 3이면 x제곱은 k에다가 참이려면 k는 얼마다? 9다라는 거를 여러분도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우라는 거는 정리를 하자면은 아니다. 이걸 써놓고 설명할게요. 대우라는 걸 정리를 하자면은 같은 의미를 가지는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두 표현 중에 쉬운 애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쉬운 애로 풀어야겠죠? 근데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쉬운 애로 줄까요? 어려운 애로 줄까요? 그쵸? 어려운 애로 주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어려운 애를 대우를 사용해서 이 대우를 사용해서 이제 쉬운 녀석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참고지들 판정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대우를 쓰는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대우는 언제 쓰는 거냐? 대우를 사용하는 타이밍. 자, 명제 이 두 가지가 나오면 쓰면 됩니다. 아니다랑 또는 이 두 가지가 대우를 쓰게 되는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말고 이제 적어도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요 두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 나오면 그냥 무조건 쓰시고 요 아래 거는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긴 있어요. 좀 고난도입니다, 아래 게. 근데 아래 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온라인 수업 끝나고 이제 많이 다뤄줄 테니까 뭐 만약에 온라인 수업이 오랫동안 장기 지속될 거면은 이제 이걸 제가 온라인으로 해주는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또는에 대한 얘기는 만나서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줄 거고 일단 요거 보이시면 대우를 그냥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대우에 대해서 정리가 끝났고 자, 뭐가 지금 들러리죠? 여기 먼저 나왔는데 영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제가. 왜? 안 중요하니까. 그럼 여기 왜 안 중요하냐? 왜 안 중요하냐면요. 요거 하나만 있으면 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자, 왜 여기 안 중요하냐면요. 자, 원래 명제 참이었죠. 여기 뭐였어요? 여기 뭐였어요? 어이구. 원래 명제가 참이었죠. 여기 뭐였어요? 거짓이었죠. 그러면 원래 명제가 참일 때 여기 거짓입니까? 몰라요. 자, 원래 명제 참이라고 칩시다. 여기 뭐예요? 거짓이에요? 앞뒤 바꿨으니까 몰라요. 그럼 참이에요? 똑같이? 몰라요. 자, 원래 명제가 거짓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역은 뭡니까? 참이에요? 반대로? 아닙니다. 거짓이에요? 아닙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명제의 결과랑 역의 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우랑 원래 명제는 똑같잖아요. 대우랑 원래 명제는 똑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역이랑 원래 명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만 알면 되냐면 역은 뭐다? 역은 그냥 앞뒤 자리를 바꾼 거다. 거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오케이? 역은 안 중요해요, 진짜로. 아시겠죠? 그래서 역은 원래 명제랑 아무 상관이 없다. 얘가 참이라서 얘가 거짓 나온 거 아니에요. 그냥 둘이 아무 상관없고 역을 판단하라 그러면 역 직접 해야 됩니다. 이거랑 이 원래 거 명제랑 아무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인데, 자, 명제의 참거짓에서는요. 자, 보세요. x제곱은 4이면 x는 2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자, 그럼 이거 참이죠? 거짓이죠? 거짓이죠? 요건 이제 너무 많이 했으니까 거짓이라고 바로 적을게요. 자, 근데 얘 지금 진리집합을 써보면 마이너스 2랑 2 이렇게 나오죠. 포함관계를 보면 이게 돼요? 안 돼요? 되죠. 앞이 뒤를 포함하죠. 근데 그것은 참거짓에 전혀 영향을 안 줘요. 참거짓은 무조건 뭐만 보는 겁니까? 이건지 이게 아닌지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죠? 그러니까 앞이 뒤를 포함하는지는 관심 1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이건지 이거 아닌지 요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 명제의 참거짓에서는요. 조건이 두 개가 나오지긴 하지만 굉장히 불합리하게,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서 포함관계를 관찰해요. 뒤쪽이 앞쪽을 먹는지, 뒤쪽이 앞쪽을 먹는지, 못 먹는지 이것만 봅니다. 이걸 안 봐요. 이거 되는지 이거 안 되는지에 관심 1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이제 포함관계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식의 이제 조건들을 조건의 포함관계를 살피는 게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필요 충분 조건은 쉽게 말해서 이건 쉽게 말해서 그냥 조건이 PQ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고 그 다음에 이것도 보고 둘 다 보는 거를 우리가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파트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참거짓이랑 조금 달라요. 명제 참거짓이랑 조건은 똑같이 두 개가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외우셔야 되는데 이렇게 앞이 뒤를 포함하면 뒤가 앞을 포함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뒤가 앞을 포함하면은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P랑 Q랑 조건이 똑같다. 예시 들어줄게요. P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 Q는 x 절대값 y 더해서 0. 이러면은 P 풀었을 때 x는 0, y는 0 나오죠. 여러분 알죠 이거? 자, 아래 것도 풀었을 때 x도 0이고 y도 0이어야 되잖아요. 둘이 똑같은 거잖아요. 풀어놓고 보니까. 이럴 때 우리가 이제 P랑 Q랑 똑같다고 이렇게 P랑 Q랑 똑같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적어주냐면은 필요 충분 조건 둘이 똑같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주게 됩니다. 그죠? 자,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어렵느냐? 어렵죠. 어려운데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요. 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의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라요. 조건 자체가 어려워요. 그냥 문제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어려운 이유는 필요 조건이랑 충분 조건이라는 단어 뜻 혹은 뭐 이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라요. 그냥 문제 자체에 나오는 조건들이 엄청 어렵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풀이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니까 좀 이제 그쪽에서 어렵게 얘기를 갈 건데, 일단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조건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뒤쪽이 이렇게 두 개 나오는데 뒤쪽이 앞쪽으로 포함하면 충분 조건, 그 다음에 이렇게 앞쪽이 뒤쪽을 포함하면은 필요 조건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둘이 똑같은 필요 충분 조건까지 요거까지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사실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에서는 제가 별로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문제풀이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